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인의 지위를 한번 보시면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자, 여기 상대방하고 법률관계 한번 볼게요. 상대방하고 법률관계 할 때도 여기도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했겠지만 여기 갑의 대리인 A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을 직접 대리하다 보니까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이 누가 선임했냐는 얘기죠.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대리인의 권한이 복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겁니다. 암만 커도 같겠죠. 이 사람의 권한이 암만 커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휘 명령을 받습니다. 지시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도 않을 거고요. 어쨌든 대리인의 대리권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법률관계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이제 C에 있는 본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대리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건 똑같은 법률 관계인데, 우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기본적인 차이는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대리행위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복대리인도 마찬가지인데 뭐 복대리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이 법률행위 했는데 이 법률행위 대리행위 할 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었다. 이걸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했다. 그게 이제 무권대리의 의인 것이고요. 무권대리의 유형은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인이랍시고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갑 소유의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이런 부동산 3억짜리 부동산을 갑이 팔러 왔다. 그러면 소유자 확인하고 거래하면 참 안심되는데, 다른 사람이 팔러 왔다. 근데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였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상대방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정상적인 어떤 지능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아마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여요. 대리인인 것처럼, 겉으로 봐서 완전히 대리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인이 갑이 제공을 했어요. 갑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얘가 대리인처럼 보이고 그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은 이런 상황 하나 하고, 앞만 봐도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믿었다.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를 무권대리다, 그 대리 행위를 무권대리다라고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권대리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표현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없었고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황도 없는데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뺐으니까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라고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럼 얘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거냐, 계약 아니면
단독 행위를 했을 텐데 합동 행위는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우리 본 수업 때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와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눠지면 되는데 표현 대리는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그냥 듣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표현 대리는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때 그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을 3개 나눠서 우리 민법 제125조와 126조와 129조에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갑이 병에게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요.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까지 얘한테 표시는 했어요. 표시는 했는데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는 했지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126조의 표현 대리는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가서 대리 행위는 이따만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다른 행위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 129조는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 행위를 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법률 행위했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표현 대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거고 또 하나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데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믿고 법률 행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조금 띨띨했다? 멍청했다? 이거 지금 임팩트가 없으니까 좀 띨띨했다? 그것까지 본인 보고 주변 사람 띨띨한 것까지 본인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단 무효로 하되 나중에 상황 봐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추인은 추후에 효과를 승인한다. 추후에 인정한다. 뭐 이렇게 더 줄일게요. 원래 추후 나중에 그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승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추인이거든요. 추인인데 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추후에 인정했다. 뭐 법률 행위를 추후에 인정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어렴풋이 개념 접근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무권 대리권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 했어도 둘로 나눠서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지만 나중에 본인 의사를 물어봐서 유효로 또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유형은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우리 책으로 갑니다. 표현 대리의 효과는 3개가 있죠. 유형은 3개가 있죠. 125조, 126조, 129조.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니은에 동그라미 A에 보니까 맨 밑에죠. 157페이지 맨 밑에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그에 대해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겁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효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무효로 하되 나중에 본인에게 어때? 이거는 계약이 있었고 무권 대리인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할래?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3억짜리인데 2억 5천에 가서 팔아왔다. 대리권도 없는 자가. 그러면 갑이 길길이 뛰면서 몰라 그거나 나 책임 안 져 라고 하겠지만 3억짜리 부동산인데 가서 4억에 팔아왔다는 얘기예요. 을도 웬일인지 이 부동산이 자기에게 필요해서 4억이지만 샀다. 그땐 갑은 자기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또 팔 생각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추인할게 라고 하면 법률효과 발생하는 거죠. 그래 그럼 대리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권 대리지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의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요. 단독행위의 개념이 머릿속에 꽉 잡히기 전까지는 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도 과정 중에 한 과정이니까 넣어놓은 건데 굳이
단독행위 무권대리까지 지금 보실 필요 없고 협의의 무권대리의 흐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효의 개념과 취소의 개념. 자, 요거를 한번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법률관계, 자, 법률행위 다 했다. 근데 이 법률행위가 효력이 유효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효과가 유효인 자기가 의도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를 뭐 무효 먼저 얘기할까요? 책의 순서처럼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 무효 또는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 이건 거예요. 그럼 원했던 법률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개념만 일단은 법률 행위가 성립한 거는 맞아요. 성립한 거는 맞는데 성립만 했지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걸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면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효과가 생기다가 취소권을 행사하고 나면 법률 효과가 똑같아지죠.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야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잡힐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취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편한 대로 갖다 붙여서 항상 이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정반대지만 취소하고 나면은 완전히 똑같아진다. 그 말의 의미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행 후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반환의 범위도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본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이런 무효든 취소든 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건 어감만 잡고 갈게요. 여기도 절대적 취소다, 상대적 취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 종류는 나중에 제가 수업이 한번 지나가면 한 방에 강의원 확 백삼백삭 비통 착사강 이래가지고 한 방에 이거는 그냥 정리해버려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개념이 뭐냐면 무효다, 취소다. 일단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 행위가 현재 무효라는 겁니다. 또는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 행위가 유효였는데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가 됐다. 그래서 무효가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생긴 땅에 대한 소유권 매매가 있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원래 누구 소유였다는 얘기죠. 이 사람 소유였는데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도 이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효니까요.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새로운 거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새로운 거래. 이 사람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전득자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전득자하고 요걸 가지고 새로운 거래를 했을 때 이 전득자에게도 무조건 무효니까 이 전득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효니까 무조건 내놔라. 무효니까 내 거다. 무조건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여기서 이제 대항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이걸 절대적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이 전득자가